승하 배우님이 평촌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금방 따끈따끈한 핀을 하고 왔어요. 저희 감독님부터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자리 찾아주셨네요. 오늘 막 이제 영화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신 관객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오늘 즐겁게 대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굿바이 디니십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영화를 사랑해주신 분들과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중학교 2학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비밀의 언덕일 것 같고요. 재밌게 얘기하다가 가겠습니다. 참고로 승하 배우님 오늘 중간고사 마치고 아주 정말 탈진한 상태로 뭔가 오늘 좀 그 OMR 카드의 사연이 조금 있었다고. 그건 너무 슬픈데요. 말하지 말죠. 말하지 말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새벽 3시까지 공부했고요. 오늘 막 탈탈 털리고 하지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네, 감독님, 사실 이 영화 7월 12일 개봉했잖아요. 벌써 한 달, 두 달 또 훌쩍 넘겼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영화를 한 편을 만들고 관객들을 만나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여정이었는지 먼저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개봉을 할 때요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영화가 지금은 성인이 된 명은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되게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열정 못지않게 저희 배급사도 맑은 광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끔 많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지금 N차 관람하신 관객분들도 있고 그동안 볼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오늘 어렵게 찾아주신 관객분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처음 GV를 하는 것처럼 그런 첫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친구 안긴데요, 진짜. 이거야말로 맑은 광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광기의 어떤 맑은 광기라고 하면 여기 에란 선생님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영화 출연할 때만 해도 이 영화와 함께 이렇게 긴 여정을 가시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는 사실 작년 전주영화제 때 선우 배우님 다른 또 이렇게 톡톡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때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됐었는데 또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곱씹게 되는 비밀의 언덕이라는 영화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나요? 이거를 재작년 봄에 찍었거든요. 재작년 봄.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고 나서 편집 과정을 거치고 작년 초부터 이제 계속 국내 베를린 영화제 시작으로 국내 영화제들을 돌았는데 이게 가끔 우울할 때 전화가 와요. 선우 배우님, 저희 이번에 전주 가요. 감독님 성대모사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전주 가서 또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이제 또 몇 달 지나면 좀 살짝 우울해지려고 하면 또 전화 와요. 선우 배우님, 이번에 저희 무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제가 이거는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는 저한테 되게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위안을 준 적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처음에 찍을 때는 이런 여정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 나도 뭔가를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승하 배우님께 요즘에는 학교에서 어떤 잡지 같은 거 읽어요?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아주 지금 중학교 2학년이신데요.
그 학교의 커다란 또 이런 잡지계 스타로 그 원래 도서관에 없었던 잡지들이 비치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주시죠 그 얘기. 어느 중학교인가요? 네. 빛나는.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승아라고 했나? 저희 학교를 많이 빛내주고 있다고 너무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냥 앞으로도 더 빛내달라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고양 신일중학교고요. 가서 생각보다 저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교장쌤이 저 때문에 시내21 잡지도 사시고 마리끌레르 잡지도 학교에 비치를 해놓으시고 도서관에 가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얼굴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뿐 아니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미 비밀의 언덕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중국어 선생님께서 비밀 언덕을 보셨다고 얼마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선생님들뿐 이게 사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소녀가 나오는 그런 성장 영화라는 카테고리 안으로만 넣어놓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어 선생님도 그냥 우리 학교 학생이 나오니까 보는 영화가 아니라 약간 아까 그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이 읊어주는 그걸 듣고 있을 때 그 교장 선생님 같은 표정으로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승아 배우님한테 정말 질문할 것들이 되게 많기도 한 게 항상 우리가 아역 배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말을 거의 잘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아역으로만 이 청소년 배우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나이 또래의 나의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혹은 드라마 속에서 하는 경우들이 사실 그리 많지는 또 않다 보니 그만큼 이제 누군가의 아역,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서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린 배우들의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승아 배우님께 사실은 또래의 나의 지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처음 탁 시나리오 받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받지는 못했고요. 이게 그냥 간단한 오디션? 글자? 그러니까 그냥 키워드처럼 그 성장 스토리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만 듣고 엄마가 그냥 성장 스토리래라고 했는데 일단 그 단어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을 보고 나서 뭔가 이 감독님이랑 같이 촬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감독님이랑 저랑 너무 말도 잘 통하고 그렇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디션을 합격하고 나서 시놉시스를 받고 시나리오를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놉시스 받았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인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냥 저는 그렇게만 그냥 갔는데 엄마가 우셨어요. 우셨어요? 저희 엄마가 우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 시놉시스 보시고 되게 엄마한테 물어봤나요? 아니요 그냥 저희 엄마 워낙 잘 우시는 분이시기는 한데 제가 약간 MBTI가 T라 네, 풀 MBTI는 ENTP ENTP. 네 그래가지고 잘 안 우는데 엄마가 우셔가지고 저는 그때 T였군요. T였군요. 네 근데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울었어요. 어떤 부분이 관객의 입장에서 가장 눈물이 나는 부분이었나요? 일단 처음에 처음에 봤을 때도 울고 두 번째 봤을 때도 울었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울진 않고 울컥했던 게 그냥 제가 촬영을 했을 때 있었던 일들이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울었어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관객의 입장에서 딱 봤는데 관객들이 왜 우는지 알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왜 우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슬픈 영화를 보고 영상을 봐도 잘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온 영화라서가 아니라 그냥
울게 되는 영화였어요. 너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임선우 배우님은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영화들에 나왔었던 이미지라고 하면 뭔가 좀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느낌도 있고 지금 이 영화 속의 에라니 같은 그런 캐릭터는 잘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배우였어서 오히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 심적으로 굉장히 되게 다가가는 느낌 같은 게 좀 들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임선우 배우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시고 또 끄집어낼 생각을 또 하셨는지 그 전에 또 어느 정도 이 배우님의 이미지를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아니면 저 사람은 사실은 저게 있는데 내가 이걸 끄집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전작들, 선우 배우님의 전작들을 되게 잘 본 상태에서 저 배우가 되게 근사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원픽 캐스팅이었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무조건 이 배우만을 기다리려고 했었어요. 원래 마음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명훈이라면 누구에게 이 선물을 이렇게까지 고를 것인가. 첫 장면처럼. 네. 네네. 일단은 그런 분이 저에게는 배우 중에서 찾아야 된다면 임선우 배우였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애라는 극 중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실제 임선우 배우와 성향과 맞지 않아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에게 맞추면 된다. 분명히 선우 배우는 우리가 보는 모습은 조금 고혹적인 모습도 있고 그렇죠. 네. 차분한 모습도 있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인간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선우 배우에게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의외로 유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의외로 되게 시니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되게 알고 싶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우 배우님을 딱 만났을 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 이제 이 배우가 이거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게 만들 수 있겠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서 이 배우가 에란에게 어울린다, 완벽하게 어울린다라기보다는 난 이 배우가 일단 좋으니까 이 배우와 함께 에란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다. 이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된 에란의 모습과 사실 그렇다면 선우 배우를 만나서 에란이 변모했나요? 아니면 사실 이제야 제 역할을 만났구나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웠나요? 저 막연히 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각하거나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막연히 두려웠어요. 시트콤 같을까 봐요. 이거 연출 잘못하면 너무 시트콤 같고 네. 관객들분들 싸해지고 근데 저는 선우 배우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인물의 설득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웃기기 이전에 이 인물에 대한 설득력을 먼저 갖췄고 그리고 두 사람의 그 거의 후반부에 두 사람의 팽팽한 기운이 있는 아주 팽팽하죠. 네 그거는 저를 좀 놀랐어요. 그거는 제가 너무 너무 잘해내야 하는 씬이었지만 이 두 배우가 만남으로 해서 엄청난 에너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줄은 이 배우를 만나고 나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이 영화라는 것이 공동의 작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배우들이 없이는 또 감독님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에너지들을 배우들이 결국 만들어내고 또 배우들은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이런 시나리오를 써주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가요, 선우 배우님? 사실 이게 외모적으로 봤었을 때 그 차가워 보인다라는 이미지라는 것들이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맡는 데 있어서 또 뭐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쓰였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약간 허들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을 텐데 이 작품을 처음에 딱 에란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떤 마음이셨고 어떻게 또 이 작업들을 해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당시 저는 제가 정말 연기를 해볼 수 있는 역할들을 그런 시나리오들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물론 영화나 뭐 배우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 이미지를 다루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그런 이미지는 사실상 많은 부분이 그냥 좀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냥 아무 표정 없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얼굴들이 주는 느낌들은 그거는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배우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스펙트럼으로 연기를 또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때 숙제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타이밍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고 역할을 읽어보았는데 감독님을 만나서 감독님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감독님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역할은 꼭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사실 한 영화의 첫 장면의 첫 그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데뷔작의 감독들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럴 텐데 이 문방구라는 공간, 뭐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꿈이 아트박스 사장님 같은 거였거든요. 진짜 그런 문방 사원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저런 걸 맨날 내가 마음대로 다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이 문방구라는 공간을 가장 먼저 이 영화를 여는 데 있어서 공간으로 선택했었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선물 고르기 위해서요. 선물. 네, 선물을 선생님 명은이의 그 당시 그 시기의 마음은 이제 3월이고 가족환경도사가 다가오고 있고 그게 명은이의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큰 갈등은 사실 잔인한 3월 그리고 새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은 또 마음에 들고 그래서 선물을 사러 간 거죠. 그 선물을 사러 지금은 조금 문방구들이 좀 분업화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펜시와 문구가 같이 팔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선물을 고르러 가는 목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문방구라는 그 공간이 주는 어떤 학기 초의 느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금색을 이제 골드지라고 생각했다가 선생님의 그 핑크로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승하 배우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 자체는 이렇게 누군가의 색깔에 맞추는 그 누군가가 어떤 색깔을 갖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선물은 골드지라고 생각하면 골드를 선물해주는 스타일의 사람인가요? 그냥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할지 안 할지보다는 그냥 제가 갖고 싶은 거 골라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막 그런 거 따져서 하면은 선물 고르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딱 봤을 때 꽂히는 거, 내가 받았을 때 난 이런 거 갖고 싶다 싶은 거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깊게 생각하고 선물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티다. 그렇죠. 담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아까 저 오기 전에 또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늘만 생각하고 중학교 뭐 고등학교 생각하고 하지 않고 뭐 장래희망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명은이의 담대한 연기가 가능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배우들이 특히나 어린 배우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감정적으로 과장된 연기를 요구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좀 더 귀엽게 혹은 어린이들답게 혹은 이것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조금 더 좀 크게 연기를 요구받게 되는 버릇이 들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뭐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쪼가 박힌다고 하는 그런 연기의 쪼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사실 좀 놀라울 정도로 이 덤덤함을 연기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 덤덤함 속에서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해낼 수 있는 저 당시에는 아마 12살, 뭐 11살 배우가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면서 봤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떤 이 연기에 있어서 이 영화 속에서 명은이의 연기의 톤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갔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과의 대화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 배우로서 승하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기의 관 같은 거가 있는 건가요? 그냥 저는 제가 일단 표현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냥 뭔가 질문이 있어도 꼭 한 테이크는 찍어보고 나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보고 감독님이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런데 음. 이렇게 바꿀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예 롤을 슛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감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감독님이랑 이전에 리딩을 하면서 만나면서 질문을 드린 것도 있겠지만 촬영 중에 질문하는 거는 제가 그래도 찍어가면서 질문이 점차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연기하는 스타일대로 했고요. 거기다가 감독님이 원하는 색을 칠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감독님하고의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겠네요. 그렇다면, 네. 감독님, 이 승하 배우와의 작업은 어떤 과정들이었는지 감독님의 입으로 또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승하 배우가 현장에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멋있어요. 되게 박력 있어요. 박력. 이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되게 박력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제가 어떤 거에 이렇게 소리도 할 때 없이. 이렇게 하고 해요. 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그냥 박력 있어요. 그거에 제가 좀 멋있다 이랬는데 현장에서는 생각해 보면요,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이 이런 감정이라서 이런 감정이고 이래서 이래라고 승하 배우가 모든 시를 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요. 흡사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와 굳이 씬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승하 배우가 현장에서 이걸 보여주면 이게 딱 좋으면 승하 배우는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거고, 그리고 이럴 때 GV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승하 배우는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고 이런 생각이었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오디션 때 승하 배우가 굉장한 디테일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 요번에 생각을 해냈는데 오디션 때 저희가 즉흥 연기 중에 하나가 네. 전화 통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승하 배우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냥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 씬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전화 통화를 이 사람의 굉장히 편한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게 전화 통화라고 생각을 해서 승하 배우가 누군가 친구가 좀 전화 통화하는 거야. 근데 승하 배우가 주머니에 손을 꽂고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저 스릴러 보는 줄 알았어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스릴러로?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전화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시네마다. 이미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은 연기를 쪼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은 그냥 이랬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기대가 이 사람이랑 나 하면 재밌겠다 하는 기대가 됐었고, 그래서 승하 배우랑 굉장히 많이 만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굉장히 줬고, 현장에서 승하 배우가 되게 편안하게 이 전화통화 같은 그런 정말 자연스러운 연기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연기들을 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쌓는 걸 오랜 시간 했던 것 같아요. 전화했던 거. 저 지금 기억나네요. 그래요? 그때 네. 이게 저도 즉흥극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상황을 그냥 전하는 상황이라고만 주어졌을 때 먼저 막 이것도 좀 생각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막 즉흥극 할 때 저는 무슨 내용으로 할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일단은 여보세요부터 하고 그냥 생각나는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친구랑 좀 분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아마 6학년인가 5학년이었는데 네. 좀 인생에서 꽤나 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리가 있잖아요, 학창 네. 시절에. 네네. 그 남녀 무리였거든요. 네네. 그 무리에서 팽창될 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전화한다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손 꽂고 이렇게 난 할 말 다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 글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상황극이 네. 그
감독님이 상황극을 그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고 제일 좋아하는 일을 엄마가 하지 못하게 했을 때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연기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면서 카메라 앞에 서는 거였으니까 연기를,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너 이런 식이면 연기 못해? 라고 한 적이 꽤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엄마랑 싸웠을 때 그때 또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가 막 올 때쯤이었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말하면은 엄마가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회생활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감독님이랑 하는데 감독님이 또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아하. 정말 웬만한 배우만큼 잘하시거든요. 아하.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즉흥하면서 저 울었죠. 울었어요. 와, 그 뭔가 그 날 것의 그 순간을 감독님 기록을 해놓으셨어야 나중에 승하 배우님 나중에 아카데미 타고 이럴 때 기록이 예. 다 있습니다. 아 있군요. 언젠간 공개가 될 이거 저희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겠군요. 선우 배우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사실 저는 선후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씬이 컷이 그 장면이 순간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는 에너지라는 건 그냥 그 순간에 아주 프레시한 에너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그 두 사람의 팽팽한 장면을 찍던 그 순간에 상대 배우였던 승하 배우에게서 받았었던 에너지 혹은 본인이 또 주고 싶었던 에너지 같은 것들은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순간 좀 떠올리시면. 네네. 사실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죠. 그 마지막 장면은. 그리고 리허설도 그 전에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리허설 할 때 모드와 실제 촬영의 모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촬영할 때는 저는 승하 배우랑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어쨌든 뭔가 그 다음에 올지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탁구공 치는 것처럼 그쪽이 나한테 어떻게 줄지 모르고 난 어떻게든 쳐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쳐내는 것도 내가 정말 어떻게 쳐낼지 또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쵸. 어떤 순간에 그냥 확 쳐낼 때도 있고, 근데 그 핑퐁핑퐁하는 그런 그 느낌들, 그때 그 호흡들이 굉장히 즐거웠고, 예. 그래서 저는 승하 배우랑 같이 연기를 하면서 가장 연기할 때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들을 느꼈던 것 같아서 예,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뭔가 그 시기에 딱 필요했었던 에너지였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이 영화 보면서 뭐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어떤 세계 사용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전체적으로 이 엄마가 등장할 때 나왔던 이 뭔가 젓갈 레드가 이 영화의 어떤 주조를 이루고 또 그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어떤 핑크가 있는데, 이게 제가 과도하게 그렇게 계속 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은이의 색이 전체적으로 다 빨갰었던, 엄마가 처음에 사줬었던 원피스에서부터 가방 그 사이에 이제 선생님의 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스트라이프 무늬가 막 빨간색과 분홍색이 섞이고 하다가 집을 떠나겠다라고 떠날 때 이제 가방에 집어넣는 옷이 분홍색이고 뭐 결국은 그리고 혼자서 입게 되는 이 옷이 약간 이런 색깔의 옷이 되면서 결국은 명은이가 자기 색깔을 정말 제대로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도 이 영화 전체에 어떻게 보면 세계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미 다 근데 짜 놓으셨던 거 아니실까요? 그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제가 무의식 중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어머니 저 성아 배우 이제 가족 쪽은 원색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걔도 그렇고. 그쵸, 걔도 빨간 개를 또 처음부터 걔도 이렇게.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승하 배우 옷도 그 옷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거든요. 96년도쯤에 유행할 것 같은. 네. 네. 왜냐면 그것은 사실 음식하고도 좀 비슷해요.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 승하가 동경하는 도시락은 사실은
뭔가 조리된 그쵸. 색깔이 원색이 아니라 네. 거기에 약간 노르스름하게 조리된 나중에 할아버지가 만들어 네, 준 네. 것 같은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 가공되고 네. 한 차례 조리된 그런 색깔 파스텔 톤 약간 아름다운 톤을 원하거든요. 승아 우리 명은이는. 근데 부모님은 항상 쌩이라는 거죠. 그렇죠. 승아는 죄송해요. 승아라고 자꾸. 네. 명은이는 쌩이 싫은 거예요. 음. 쌩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는- 젓갈은 게다가 쌩이네요, 심지어. 네,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 창피한 건 아닌데 이 명은이가 볼 때 그 당시의 기조가 항상 예쁘게 포장된 것, 가공된 것, 가공된 햄버거 그 기준이 사회 기준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나. 명은이가 입고 싶은 옷은 굉장히 직조된 체크무늬 옷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빨간 걸 자꾸 입히시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차이를 주려고 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원세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엄마의 아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조금 세련되고 인조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또 자기의 색깔을 결국은 또 명예에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이 영화가 단순히 이제 눈앞에 보였을 때 엄청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혹은 아니면 엄청난 성취를 이룬 그래 이게 바로 성장이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객분들도 비주얼적으로 그 부분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빨간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던 건 처음에 물론 보였던 부분도 있지만 되게 빨간 머리인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게 있었거든요. 보면 앤셜리도 되게 거짓말도 잘하고 되게 말하자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환상과 판타지들 같은 것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들 꾸며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여서 감독님이 또 이 명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생각했었던 캐릭터이기도 한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빨간 머리. 네, 그렇진 않나요? 빨간 머리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네. 저는 접속의 전도연 배우 네, 헤어스타일. 네, 그 얘기를 저 들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모티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어스타일이 모티브였어요. 왜냐면 쓰러질 것 같지 않은 찰랑찰랑한 머리, 뭔가 야망 있게 뭔가 이루어야겠다는 헤어. 오히려 그게 되게 사소하지만 그게 모티브였고 선생님도 생활은 지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이롱을 하고 와야겠다라는 그거는 그 인물이 굉장히 뭔가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인물은 충돌 그 자체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방황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앞머리를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각을 하는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그게 저한테 큰 모티브였어요. 아니 그 헤어스타일 얘기를 저도 안 그래도 명필름에 GV 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유심하게 쳐다봤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회장 엄마가 거의 처음에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명은이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엄마의 느낌도 저런 머리구나 해서 일부러 그 배우의 머리 스타일까지도 감독님이 같이 세트로 생각을 하셨던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래요? 네, 처음 이제 미팅 때 뵀는데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비교되지 않아요, 명은이랑? 그죠. 아니 전 너무 못생겼는데 네? 그분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네?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동경할 만한 어른이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고 있는 건 우울증 책이어가지고 그래 오히려 사실 알고 보면 사람 되게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은이가 훨씬 예뻤어요. 네. 진짜 근데 옆에 있는데 네. 너무 예쁘셔가지고 같은 머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그때 전도연 배우님 사진 보여주셨을 때도 제가 그거 보고 혹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완전 그림이 다른 거예요. 진짜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두 번째로 또 충격을 먹었어요. 전도연 배우님이 한 번, 회장 어머니께 한 번. 마지막에 머리를 푼 건 이제 또 명은이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명은이는 원래 그 머리였는데 네. 원래 이제 생머리. 생머리였는데 네. 5학년 때 뭔가 나는 달라 보이. 뭔가 의지가 배워야겠다.
뭔가 생긴 거죠. 음. 아 뭔가 오늘 선생님 너무 좋고 음.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 머리를 펌을 했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명은이 자체가 가지는 이 엄청난 딜레마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되도록이면 멋진 부모님이 있는 나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는데 창작자인 나는 사실은 좀 사연 있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많은 창작자들이 처음에 겪게 되는 그 뭐 배우도 마찬가지고 전 글을 쓰는 사람들 뭐 소설가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내면에 어떻게 보면 개인사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뭔가 그 좋은 창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딜레마를 함께 겪게 되는 어떤 순간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여성영화제에서 다시 상영을 해서 보는데 거기서 문성근 씨가 문학 그 잡지 편집장으로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소설가가 될 수 없어. 왜냐면 난 너무 평탄하게 살았거든.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었는데 어쩌면 명은이가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 이복 자매보다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회장집 애보다는 그렇게 또 아주 풍족하지도 않은 이 상황 자체가 주는 딜레마가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감독님이 이걸 쓰시면서도 계속 나는 어디까지 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나의 창작의 동력으로 혹은 소스로 쓰면서 가야 할까 그것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아요. 정말 반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하면서는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네. 제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보호해야 될 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제 이야기를 가능한 한 일단 제 이야기로 아마 써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와 비슷한 인물들이 있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나?를 되게 많이 비교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 3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나갔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배우를 만남으로 해서 입혔고요. 제가 이 작업을 언제 딱 깨달았느냐면요. 한 번은 강기루 배우와 와식 연기의 강기루 씨. 성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작품을 미팅을 하면서 성우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서 가족에 대해 얘기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저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배우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데 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긍정적이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한번 불현듯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는 그렇게 겪었더라도 이거를 배우에게 혹은 관객에게 혹은 어떤 스태프에게 얘기할 때는 이걸 좀 객관적인 언어가 필요하겠다. 내가 겪었어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런지 어떤 이유로 해서 자매는 그런 환경인 건지 어떤 이유로 해서 부모님은 그런 직업인 건지 그거를 관객들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객관화시킨 상태여야겠다라고 반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가능한 한 허구처럼 보이게끔 허구의 이야기는 가능한 한 진짜처럼 보이게끔 저는 의도를 했는데 아마 관객분들은 아시겠죠? 저거는 진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어.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부터는 관객의 몫이니까. 네. 근데 사실 감독님이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객관화시켰던 어떤 그 과정들 같은 것들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혜진 자매가 계속해서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 3인칭을 계속 쓰면서 뭔가 이게 아주 극화되는 방식으로 거리감을 두면서
자신들이 좀 치유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안쓰럽다는 생각들 같은 것들이 좀 들기도 했었고, 동시에 명은이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드라마가 좀 부러웠기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그 글 쓰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었거든요. 어땠나요? 명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하신 말씀이 너무 공감되는 게 이게 이야기할 때 삶이 버라이어티 했던 사람이랑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랑 약간 글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삶에 치이다 보면 얻는 게 되게 많잖아요. 혜진이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명훈이도 나름 많이 치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래봤자 혜진이, 하얀이를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은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부럽지 않았을까요? 글을 쓰는 건 더 연습하면 된다고 해도 그런 상황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얻을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더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결국은 예술가들은 그런 방식으로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예술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걸 예술을 유지시키는 힘은 딴 데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보통 소설가들 같은 경우도 개인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데뷔작들이 엄청나다가 결국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것은 다른 동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창작의 윤리라든지 혹은 뭐 연기를 하는 이런 또 아티스트들한테 있어서도 가끔은 나는 너무 경험치가 없는 게 아닐까 혹은 아니면 타고난 게 좀 없는 거 아닐까라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마음이다라는 걸 좀 더 느끼게 만들어줬었던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영화를 조금 보게 됐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또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가지고 질문 좀 받으면서 또 저도 사이사이에 좀 한번 기회를 틈타보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강동원 씨 TV 출연한 걸 보니까 강동원 씨가 오행시 출연하면서 그 자기한테 없던 감정이 생긴 것 같고 하나 뭐 깨달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선우 배우님 연기하시는 걸 보면서 물론 뭐 코믹 연기도 잘 하셨겠지만 이 영화를 출연하면서 또 본인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나 그런 연기적인 요소를 또 새롭게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승하 배우님하고 감독님은 거의 한 10번 정도 이제 거의 개봉하고 뵙는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와, 찐팬이시군요. 네. 네. 마치 뭐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홈 경기 같은 네네. 느낌이네요. 그분 그 마지막 그 소회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우 배우님부터. 네. 이건 이 되게 에란 선생님은 어떻게 굳이 그렇게 분류하자면 좀 밝은 인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네. 찐 코미디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코미디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되게 아직은 궁금하고, 예. 그것들을 잘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감독님을 만나는 게 또 큰 행운이지 않을까. 예. 제니와 로젠 홍경기로 돌아오신 블랙핑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T인데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T인데요. 다시 이번에 비밀의 언덕 때문에 이미 몇 번 울었는데 또 울 것 같아요. 오늘 집 들어가서 벌써 약간 울컥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은 좀 울다가 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데 좋은 눈물일 것 같네요. 네. 눈물의 어떤 성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네. 감독님?
글쎄요,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관객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어요. 그 아쉬움은 없고 사실은 저희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갑자기 저희- 우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 좀 웃겨. 저희의 삶은 유한하지만 네. 인물들은 네.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30년 뒤에는 음.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실까? 음. 문수아 배우가 30년 뒤에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 음. 관객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문승아 배우는 멋있겠죠. 45살. 45살. 세상 제일 멋있는 45살이 돼서 야, 저 때 피부 좋았다 뭐 이러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근데 사실 뭐 가장 원하는 건 그때까지도 더 멋있는 배우로 나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의 초기작에 대해서 약간 그런 회고전 같은 거 하시면서 이 영화 가장 제일 처음에 틀 수 있었으면 소리도 없이 먼저 트시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젓갈 레드.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영화 보면 그 경수 관계가 아마도 혜진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그 선거 할 때 그게 생략돼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 반장 회장 그렇게 거기 나와가지고 혹시 그 선거 과정 찍으셨는데 그 생략되셨던 건지 의도가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선거 과정은 지금 보인 그대로 원래 시나리오 쓰여져 여기 있었어요. 리허설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뭐 친구들 앞에서. 네, 그것은 제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장 선거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앞에서 발일정 잘 쓰고 여기 보고 있는 학생들을 보여주고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반장 선거를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명은이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반장 선거 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반장 선거 하기 얼마 전에 가장 먼저 학교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부러 반장 선거 장면 안 보여줬고 예행 연습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끝으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셨군요. 그 영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감독님의 이 배우님들과 여정을 들으니까 뭔가 엄청 뭉클하게 뭔가 너무 저도 벅찼던 것 같고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그 에란 선생님이 뭔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슬러 배우님 명은이. 네네 명은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되게 뭐랄까 엄청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게 신경 쓰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명은이는 또 자기 얘기를 또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선생님도 답답한 마음도 이해가 가고 저는 이 선생님이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았겠는 거를 생각하고 감독님이 이거를 하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 선생님은 이걸 그런 약간 배경 같은 거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 비교가 되는 선생님으로 나오고 이 에란 선생님은 되게 좋은 선생님인 듯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뭔가 배경이나 이런 거를 말한다든지 약간 그런 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선생님인지 나쁜 선생님인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어떻게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이 얘기는 두 분에게 다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저도 선우 배우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일단 저의 컨셉은
그 학생을 다루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예술 강사를 하면서 학생을 다룰 때요. 초등학교 예술 네. 강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네. 복잡 미묘했어요. 이 친구를 설득하는 과정이 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는 그러니까 지금 명은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네.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왜 주인공이 아니어야 하는지 나는 주인공이 하고 싶은데 아. 왜 주인공 말고 다른 역할이 너에게 훨씬 좋은지 아. 이거 하나 설득하는 것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편집본에서 선생님이 이 친구가 설득 너무 할 듯하다가도 안 넘어가 그러잖아요. 이거를 생략할지 말지 고민했었는데 저는 생략하지 말아야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설득하는 과정이 이 선생님들 현지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미묘하다라는 저는 그 미묘함을 살리고 싶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친구도 만만치 않아요. 그 학생도 자기 입장이 딱 되면 갑자기 막 울기도 하고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엄청난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여기 투영을 시키고 싶었어요. 예, 저는 그런 연출로 하게 됐습니다. 선우 배우님은 어떤 입장이셨는지? 아마 이거는 감독님도 뭐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인물이 완벽하지 않은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보신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좋지 않은 선생님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그 사이에 있는 근데 그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고 제가 아까 연기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찾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냥 어떻게 넉놓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상대 배우와 정말 집중해서 정말 그 대본 그 시나리오 한 줄 한 줄을 대사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 전에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에란 선생님이 이미 그 전에 허술한 모습도 보이고 좀 다정한 모습도 보이고 그것들이 마지막에 같이 보여지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장면을 위해서 그 앞에 다른 장면들을 연기할 때 이 김혜라는 선생님이 어떤 한 방향으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당연히 그냥 너무 친절한 선생님으로만 해석되지도 않고 뭔가 허술하기만 한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가 걸린 문제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맞지 학교가 걸린 문제지 지금 이게 근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라는 게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조차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임무와 또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 학생에 대한 마음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순간들 같은 것들이 감독님도 잘 포착을 해주셨고 선우 배우님도 너무나도 잘 표현해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갑자기 근데 반장선거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했었는데 그 비밀의 그 우체통 꺼낼 때 BGM 트는 거 너무 킹받는 느낌. 그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걸 만들겠다는 어떤 너무 제가 네. 웃기겠다는 생각이나 드라마틱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전혀 저는 그거를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반장이 될 수 있을까? 이 집념.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이 훌륭한 옛날부터 대대로 반장을 해왔던 친구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나는 감성으로 나아가자. 난 이 친구들의 마음을 녹이자. 이건 전략이군요. 이거 정말 진지한 전략이에요. 이 친구들은 굉장한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야겠다. 네. 그래서 그 말과 음악과 모든 것들을 다 설치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명훈이는 제가 본 적 없는 10대 캐릭터여서 진짜 아마 뭐 한국 영화 역사상의 어떤 손꼽을 만한 10대 캐릭터를 하면 명훈이가 그
10대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놀라운 친구였어요. 네. 사실은요. 맞아요. 저는 알고 있었죠. 오늘 사실 이 관객과의 대화 자리가 굿바이 자리이기도 하고 이 영화 비밀의 언덕이 16,000명의 관객을 돌파한 어떤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어제 우리의 문승아 배우님의 탄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아주 멋진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들어와 주시죠. 우리 사실은 거짓말을 하기로 했는데 모르는 척 사실 조금 알고 있긴 했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축하드려요. 네, 아유, 팬분들이 진짜 어머, 와우, 전국 사인이라고? 와, 대박이시다. 이런 조공이라니 정말 아름답네요. 네, 조공으로 또 이렇게 또 하는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영화에게서 16,000명 큰 숫자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비밀의 언덕이 한 땀 한 땀 정말 이뤄낸 그런 성과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님부터 사실 소감 한 말씀, 감사의 말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그러게요. 게다가 스누피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인가요? 네, 저 그렇게 마지막 될 것 인사죠? 같네요. 네, 네. 글쎄요. 마지막이 있을까요? 네. 영화의 마지막이 있을까 싶어요. 물론 승하 배우 45세 때 잠깐 생각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담대하신 승하 배우님께서 네.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스크린에 나올 수 있도록 나오기를 바랄 거고요. 사실 패스트라이브라는 또 영화가 아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지금. 네, 제가 차기작을 뭔가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해가지고 이미 근데 찍은 걸? 네, 그래도 제가 아직 못 봤으니까. 그러시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계속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저는 감성 풀리를 고마운 이들에게 감성 풀리 R&B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좀 흘리다가 제가 T인데 네. 또 울려고 울면 잘 울거든요. 그래 울려고 우는 게 T인 거야. 그런 건가요? 제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 공약 하나만 해주시면 뭔가 미래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키지 않을 것들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난 딱 하나는 그래도 하겠다. 있다면 저희 20년 뒤에 볼까요? 좋습니다. 30년 너무 멀다. 20년 뒤에 봐요. 알겠습니다. 20년 뒤면 제가 35살 네. 이거든요. 네. 그때 봅시다. 네. 20년 후에 제가 그때 만납시다. 햄버거 돌릴게요. 20년 후에 인공육으로 만들어진 햄버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마무리 멘트인데 네. 이것만 하고 네. 넘길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뭔가 꿈을 꾸기는 해요. 성장통이 왔을 때 다리에 성장통이 오잖아요. 키가 크기 전에. 그때 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미래를 그때 좀 상상을 하는데 키가 클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의 언덕에서 언덕이라는 것도 성장통을 뜻한다고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저처럼 성장통을 아파하지만 마시고 나중에 성장할 나를 생각하며 조금은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년 뒤에 봬요. 네, 저는 오늘로서 20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생겼어요. 저는 그때 와서 사회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우 배우님께서 감독님한테 시간을 더 드리고 네, 그러도록 하죠. 감독님 피날레를 하는 걸로. 네. 참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승아와 함께 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요즘 중2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정말 저한테는 참 많은 깨달음과 배움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이제 독립 영화이고 제가 처음 찍은 독립 장편이고 또 처음 개봉한 장편 영화인데 독립 장편 영화인데 그래서 이렇게 개봉한 이후 지금까지 이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솔직한 마음으로는 열심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물론 감독님은 아까 영화라는 게 영원히 인물들은 남는다고 했는데 영화라는 게 어떨 때 되게 신기루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이 모든 그래서 우리가 남긴 어떤 흔적들이 영화에 계속 남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제 마음은 뭔가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예,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들인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예,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이 시간 동안 함께 같은 걸 보고 또 여러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이건 정말 현실이니까요. 정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또 스크린에서 또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우 배우님이 사실 이 영화와 함께 정말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확인하신 창작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영화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르 안에서 또 윤선우 배우님을 또 만날 수 있기를 저도 정말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너무 충분한 시간 드린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영화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요. 승아 배우와 선우 배우님과 이제 셋이 만나기로 한 그 시간에 막간 시간이 나서 승아 배우와 와플집에 가서 굳은 의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의 촬영을 앞두고 네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승아야 우리 진짜 잘하자. 진짜 너랑 내가 진짜 잘해야 돼. 우리 진짜 서로 믿고 우리 할 수 있잖아. 우리 믿고 우리가 진짜 잘해야 돼. 막 둘이서 수고하면 이러고 있고 제가 막 혼자서 막 이랬던 헐리우드 영화 마냥 이거 진짜 잘해내야 돼.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러고서 선우 배우님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제가 선우 배우님께 촬영 때요. 네. 둘이서 마지막 씬 막 그렇게 하고 진짜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뭔가가 그런데 막 진짜 녹초가 돼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선우 배우님이 그때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해야죠. 해내야죠. 찾아야죠. 네. 그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두 배우와 함께 집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게 감사하고요. 해냈네요. 굉장히 박력 넘치시고 네. 멋있는 분들이세요. 세 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마 영화 보시면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금 성인이 된 자신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충돌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게 관객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정의 동료의 앙상블을 느낄 수 있는 건요. 살아가시면서 이 인물들의 굴욕을 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굴욕을 느꼈으니까 농도는 다를지언정 이 인물들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가끔씩 자다가 문득 떠올라서 또 컴퓨터로도 보고 TV로도 보고 그래서 반가운 비밀의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계속
또 이 영화를 보시게 될 테고 아마 보실 때마다 다른 인물들에 각각 또 이입되고 또 다른 그 인물의 또 다른 장면에 또 이입되면서 보게 될 만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사실 거의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하게 됐지만 이 긴 여정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 보셨지만 바로 또 이렇게 영입되신 관객분들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사실 영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모든 배우들에게도 감독님도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감독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시작의 증인이 되셨어서 너무 행운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 있잖아요.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박수 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조금만 같이 울어주세요. 감사합니다.